차가운 새벽 공기가 강민준의 턱선을 날카롭게 스쳤다. 그는 서늘한 회색빛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검지손가락으로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나 미련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확고한 결단과 압도적인 자신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제국. JK그룹은 이 도시의 모든 것을 삼킬 듯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그림자는 또 다른 작은 점을 지울 참이었다.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한 재개발 지역. 그 한가운데에 유독 눈에 띄는 낡은 단층집 하나가 꿋꿋이 버티고 있었다. 김동호 노인의 집. 그는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며 민준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마지막 남은 걸림돌로 자리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런 종류의 저항에 익숙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었다. 설령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 해도 결국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었다. 철거팀. 준비 완료됐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비서 박수현이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김동호 노인 문제는 현장팀에서 마지막까지 설득 중입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설득이라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 법적 절차는 모두 끝났다. 그 노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 그래도 안 되면 강제 집행해. 그의 지시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성공은 이러한 비정함 위에서 쌓아 올려진 것이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사업가였다. 아니, 그렇게 믿어왔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김동호 노인의 집 앞에는 민준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포클레인이 굉음을 울리며 서 있었다. 검은색 세단 안에서 민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다. 노인은 빗속에서 허름한 우산을 쓴 채 포클레인 앞에 서서 마지막까지 집을 지키려 애썼다. 그의 마른 어깨와 굽은 등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귀찮은 방해물로만 보였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재개발 프로젝트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관을 바꿀 것이었다. 한 노인의 작은 집 따위가 대의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노인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비틀거리며 집 앞에서 물러섰다. 포클레인의 거대한 집게가 낡은 지붕을 향해 뻗어나가는 순간 민준의 심장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런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시작해. 민준의 짧은 명령과 함께 포클레인의 굉음이 빗소리를 집어삼켰다. 낡은 목재와 기와들이 산산이 부서지며 먼지와 흙탕물을 일으켰다. 그의 눈앞에서 수십 년의 흔적을 담고 있던 집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 장면을 수없이 봐왔다.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롭고 거대한 것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일이었고 그의 삶이었다. 건물이 절반쯤 허물어졌을 때였다. 무정리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잠시만요. 뭔가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또 시간 끄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닙니다. 이건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은 채서 내렸다.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그는 현장으로 다가갔다. 무너진 벽에 잔해 속에서 인부들이 흙투성이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먼지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이게 뭡니까? 민준이 물었다. 현장 책임자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집의 가장 안쪽 벽, 땅속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민준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흙을 털어내자 낡은 자물쇠가 나타났다. 녹슬어 잘 열리지 않았다. 인부가 망치로 자물쇠를 부셔주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습기 먹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낡은 상자일 뿐인데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맨 위에 놓인 것은 한 장의 흑백 사진이었다. 민주는 사진을 들어 올렸다. 흙과 먼지를 닦아내자 사진 속 인물이 선명해졌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흐릿한 배경은 허물어지고 있는 바로 이 집의 마당 같았다. 소년의 얼굴은 놀랍도록 민준 자신과 닮아 있었다. 아니, 너무나 똑같았다. 쭈뼛거리는 앞머리, 장난기 가득한 눈빛, 살짝 들린 입꼬리까지. 소년은 영락없는 어린 시절의 강민준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것인지, 왜 이 낡은 집에 묻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어린 시절 이 집에서 살았다는 기록은 전혀 없었다. 그는 명문가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의 부모님은 항상 그에게 완벽한 과거만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 사진은 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존재였다. 사진 아래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정갈한 글씨로 민준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봉투를 열자 잉크가 번진 편지지 한 장이 나왔다. 어머니의 글씨체였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 이 편지가 네 손에 닿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엄마는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단다. 이 집은 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았던 곳이란다. 그리고 김동호 아저씨는 내 어린 시절을 지켜준 소중한 분이야. 너의 아버지는 네가 불행한 기억을 갖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엄마는 네가 언젠가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랐어. 이 사진들은 너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증거이고 이 집은 그 기억을 담고 있는 곳이란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부디 행복하렴. 너의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져 흙탕물에 떨어졌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한 조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완벽하고 단단한 자신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 사진과 편지는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고통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이 파괴한 것은 단순히 낡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자신의 잊힌 과거이자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민주는 빗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하지 않았다. 혼란과 상실감, 그리고 거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방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야 했다. 김동호 노인, 그리고 이 낡은 집, 이 모든 것이 이제 단순한 재개발 부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잃어버린 시간, 지워진 기억,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그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빗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든 낡은 사진과 어머니의 편지가 그의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다. 철거 현장의 굉음과 인부들의 분주한 움직임은 더 이상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가슴속을 헤집는 혼란과 고통만이 그를 잠식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수연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곳을 당장 멈춰 철거 작업 중단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평소에 냉철하고 단호했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수연은 놀랐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포클레인의 굉음이 멎고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빗소리만이 낡은 집의 잔해 위로 끊임없이 내렸다. 민준은 채 올라탔다. 더 이상 회사로 돌아갈 여유도 생각도 없었다. 그는 박수연에게 김동호 노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린 시절의 사진과 어머니의 편지로 가득했다. 왜 자신은 이 집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왜 어머니는 이토록 중요한 비밀을 숨겼는가? 그리고 김동호 노인은 누구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노인의 새로운 거처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임대 아파트 단지였다. 민주는 낡은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고급 세단 대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은 왠지 모르게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낡은 건물들, 거리에는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의 지친 얼굴. 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그는 평생을 번화한 도심의 중심에서 살아왔고 이런 곳은 그의 세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 어딘가에 그의 잊힌 과거의 조각이 숨어 있었다. 김동호 노인의 집은 5층짜리 낡은 건물 꼭대기에 있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민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망설였다. 과연 노인은 자신을 반겨줄까 하니 자신은 그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그는 거대한 철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노인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빼앗아버린 장본인이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낡은 잠옷 차림의 김동호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감이 역력했다. 민준을 알아보자마자 노인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함께 깊은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또 무슨 일로 오셨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소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준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흙투성이 나무 상자에서 꺼낸 어린 시절 사진과 어머니의 편지를 노인에게 내밀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이 사진과 편지를 그 집에서 찾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사진과 편지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였다. 놀라움, 그리움, 그리고 깊은 슬픔. 그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마른 볼 위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아, 네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구나. 노인은 울먹이며 민준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 헤어졌던 손자를 만난 듯했다. 그제야 민준은 노인의 눈빛 속에서 따뜻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노인은 민준을 안으로 들였다. 비좁고 오래된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함께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게 정말 제 사진입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사진이지. 너는 아주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살았단다.
내 어머니와 함께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는 네가 이곳에서 살았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신 후 모든 것을 지우려 했지.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민주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그의 어머니는 민준이 아주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 강대현 회장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빚 때문에 이 집으로 피신해 살았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 당시 민준의 존재를 숨기려 했고 어머니는 홀로 그를 키우려 애썼다고 했다. 김동호 노인은 그때부터 이웃으로,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했다. 내 어머니는 강하고 착한 분이셨어. 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분이셨지. 노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네 아버지가 다시 너를 데려가려 했을 때 네 어머니는 크게 반대했단다. 아마 너에게 이 비참한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지. 결국 너는 아버지에게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의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왜 그에게 이런 과거를 숨겼을까? 모든 것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다. 노인은 벽 한쪽에 놓인 낡은 그림을 가리켰다. 허름한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이었다. 서툴지만 따뜻한 색감으로 채워진 어딘가 익숙한 풍경. 내 어머니가 그리신 거야. 너를 위한 동화책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지. 민주는 그림에 다가갔다. 그림 속에는 낡은 집과 마당의 큰 나무,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어린아이와 그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어머니였다. 민주는 손을 뻗어 그림을 어루만졌다. 잊힌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그의 마음속을 핥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에 대한 깊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노인은 민준의 옆에 앉아 조용히 과거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민준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직접 만들고 싶어 했고 그 그림들 속에 자신들의 소중한 추억을 담으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림책은 미완성으로 남았다고 했다. 민준은 자신이 파괴한 집이 단지 낡은 건물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사랑과 그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담긴 성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 민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사과해 본 적이 없었다. 특히나 이토록 진심으로. 제가 다 부셨습니다. 노인은 민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네 잘못이 아니야. 민준아,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야. 노인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민준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 강대현이었다. 이 만남은 민준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로 자신을 포장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는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과거의 사진들을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편지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만을 쫓는 삶을 살 수 없었다. 그의 길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다. 그는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었다. 그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박수연 비서를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욱 확고하게 빛났다. 어머니의 옛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조사해줘. 그리고 김동호 노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도.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실을 마주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는 그의 아버지, 강대현 회장의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이제 막 허물어진 낡은 집이 서 있었다. 민준의 세계는 산산조각났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사실은 잊힌 과거와 숨겨진 비극 위에 세워진 허상임을 깨달은 충격은 그의 삶의 모든 기반을 흔들었다. 밤낮으로 그는 어머니의 편지와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삶의 조각들을 맞춰보려 애썼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의문으로 가득 찼다. 특히 아버지 강대현 회장이 자신에게 그토록 완벽한 어린 시절만을 이야기해준 이유에 대한 의심은 마치 독처럼 그의 마음을 좀먹어 들어갔다. 박수연 비서는 민준의 지시대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며칠 후 그녀는 두툼한 자료 뭉치를 들고 민준의 집무실로 찾아왔다. 자료 속에는 30여 년 전 민준의 어머니 강지은 씨와 관련된 기사 스크랩, 부동산 거래 기록, 그리고 강지은 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병원의 기록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자료를 훑어보는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회장님, 이곳은 30년 전 강남 재개발 지역의 일부였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시 강대현 회장님의 건설회사가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다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었고 그 과정에서 강지은 여사님께서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곳에 작은 집을 처분하여 회장님의 회사를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가 이 집을 처분했다고. 그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우아하고 부유했으며 세상의 어떤 고통도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료 속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발버둥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의 사망 기록이었다. 민주는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강대현 회장이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퇴원 절차를 밟았다는 기록과 함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민준이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간호사의 증언이 첨부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릴 적의 기억이 모두 지워진 채로 그는 그저 아버지의 말만 믿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어머니와 그 집의 기억을 지운 것이 분명했다. 왜 무엇 때문에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었다. 민주는 당장 아버지에게 달려가 진실을 캐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이성을 되찾았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이 도시의 거물이었고 그에게 맞서려면 더 많은 진실과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박수연 비서가 또 다른 자료를 내밀었다.
이것은 김동호 노인 관련 자료입니다. 노인께서는 30년 전 이 지역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셨고 강지은 여사님과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목공소가 30년 전 돌연문을 닫았고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재개발 과정에서 노인 소유의 토지가 강대현 회장님의 건설회사에 강제 수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강제 수용 노인의 집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터전까지 빼앗겼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의 회사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에 민준은 경악했다. 단순한 철거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가족사와 얽힌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비극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이진우라는 이름이 떴다. 이진우는 민준의 오랜 사업 라이벌이자 JK그룹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끈질기게 방해해온 라이벌 기업의 대표였다. 이진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냉철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강민준 회장님, 요즘 심기가 불편하신가 봅니다. 김동호 노인의 낡은 집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던데. 강 회장님답지 않네요. 혹시 그 집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라도 발견하셨습니까? 이진우의 목소리는 조롱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그의 말에는 뭔가 아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이진우가 뭔가 알고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마. 내 사업은 내 알아서 해. 민준은 침착하게 대꾸했지만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진우가 김동호 노인과 낡은 집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이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하,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란 없습니다. 강 회장님, 특히 돈과 관련된 비밀은 더더욱요. 이진우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민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진우가 과거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민준은 다시 김동호 노인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노인은 그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벌써 왔구나. 민준아, 무슨 궁금한 것이라도 생겼니? 노인장, 제 어머니가 이 집을 처분해서 아버지 회사를 도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노인장께서도 아버지 회사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 다시금 깊은 슬픔과 분노가 어렸다. 그래, 내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다. 강대현 회장이 빚더미에 앉자 친척들에게 사정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돈을 마련했지. 자기 몸 돌볼 새도 없이 말이야.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내 목공소와 땅, 강대현 그자가 내게서 강제로 빼앗아갔지. 보상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말이야. 그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내 어머니는 그걸 보고 많이 괴로워하셨지. 내게 미안하다고, 다 자기 탓이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희생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마지막 친구인 김동호 노인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진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이진우 그 자식은 강대현과 함께 내 목공소를 강탈했던 자 중 하나다. 그자는 당시 강대현 밑에서 일했었지. 악랄하고 교활한 놈이야. 민준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비밀을 알고 자신을 압박하려 하고 있었다. 이진우가 민준의 과거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뒤섞인 훨씬 더 위험한 게임이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먼 곳을 응시했다. 돈 때문이지. 그리고 권력. 강대현은 그 돈으로 다시 일어서서 지금의 JK그룹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진우는 그 과정에서 강대현의 오른팔 노릇을 하며 자신의 배를 불렸지. 민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던 아버지가 사실은 부와 명예를 위해 추악한 과거를 숨기고 약자들을 짓밟고 일어선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그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머니의 죽음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까진 내가 알 수 없었다. 다만 내 어머니가 너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낸 후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고 마지막까지 너를 그리워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후로 강대현은 나를 철저히 외면했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증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민주는 노인의 집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아버지의 추악한 과거와 이진우의 음모,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그를 조여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진우는 그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 할 것이고 그의 아버지는 아마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한을 풀고 김동호 노인의 억울함을 갚아줄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린 낡은 집, 그 속에 담긴 소중한 기억을 되찾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좇는 아들이자 정의를 갈구하는 한 인간이었다.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더욱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 강대현 회장에게 달려가 모든 진실을 캐묻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밤새 뒤척였다. 이진우의 경고와 김동호 노인의 증언은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자신이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추악한 과거를 숨긴 채 살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은 민준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을 회피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불길한 예감 속에서도 이 모든 퍼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냉철함 대신 비장함이, 자신감 대신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박수연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비상입니다. 이진우 측에서 어제 저녁 익명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에 불법적인 토지 수용 의혹과 회장님 개인의 과거 논란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이진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잊힌 과거를 이용해 JK그룹을 공격하고 있었다. 보도자료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과 왜곡을 섞어 민준과 JK그룹을 파렴치한 기업으로 몰아갔다. 특히 강 회장의 어머니와 재개발 지역의 묘한 인연이라는 문구는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언론에는 일절 대응하지 마. 성급하게 반박하면 오히려 논란만 더 커질 거야. 민준은 침착하게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진우의 함정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었다. 대신 이진우의 과거 행적과 아버지의 30년 전 사업 기록을 더 깊이 파헤쳐줘.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야.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강대현 회장이었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냐. 당장 언론에 공식 해명하고 이진우 그 녀석을 고소해. 대체 언제까지 그 김동호 노인인가. 뭔가 때문에 시간을 끌 생각이야. 너 때문에 회사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강대현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이 김동호 노인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 언론 대응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준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30년 전 아버지 사업의 부도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강대현 회장은 순간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내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때의 사업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괜한 소문이나 믿고 그러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회사 일에만 전념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에게 숨기는 것 없으시고요. 민주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전혀 없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속일 리가 있겠느냐. 강대현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진심보다는 방어적인 태도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아버지의 반응은 그에게 더욱 확신을 주었다. 아버지는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머니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다시 김동호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민준을 보자마자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네, 언론 때문에 시끄럽겠더군. 결국 강대현 그자가 이진우를 시켜 자네를 흔들려는 것이겠지. 노인의 말은 민준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진우가 아버지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셨죠. 혹시 더 자세히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다면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민준은 간절하게 물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30년 전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다. 강대현이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해 불법적인 토지 거래를 추진했었다. 당시 이진우는 강대현의 수족처럼 움직이며 모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지. 그들은 내 목공소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땅까지 강제로 빼앗았어. 주민들은 시위를 벌였지만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짓밟았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어머니는 그 일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어머니는 강대현의 그런 방식에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내 목공소를 강탈하려 했을 때. 내 어머니는 나를 찾아와서 대신 사과하며 울었어. 내 어머니는 정의롭고 여린 분이셨다. 그런 불의를 보고 견딜 수 없었을 게다. 노인의 이야기는 민준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다. 어머니는 단지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희생당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저항하다가 결국 희생된 것이었다.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강대현의 잘못된 길을 막으려 애썼다. 그러다 결국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지. 그리고 어느 날
네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어. 강대현은 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네 어머니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어떻게 너를 두고 떠날 수 있었겠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다. 그때 노인의 낡은 서랍장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나왔다. 노인은 그 종이를 주어 민준에게 건넸다. 이것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맡긴 것이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숨겨두라고 했었지. 민준은 종이를 받아 들었다. 낡고 바랜 종이에는 희미하게 인쇄된 글자들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30년 전 강대현 회장이 불법적인 토지 수용을 위해 꾸민 비밀 계약서의 사본이었다. 계약서에는 강대현 회장의 서명과 함께 이진우의 서명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계약서의 한 구석에 강지은, 즉 민준의 어머니의 필체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 계약서를 반대했던 것이다. 민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추악한 비리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증거를 남겨 노인에게 맡겼던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비리를 막으려다 생긴 비극적인 결과였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진우는 그 모든 비밀의 공범이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남기신 증거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는 네가 이 진실을 언젠가 알아주기를 바랐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수해주기를, 아니,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랐을 게다. 민준은 계약서 사본을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분노와 함께 강렬한 복수심, 그리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거대한 권력을 가졌든, 이진우가 얼마나 교활하든 상관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김동호 노인의 한을 풀어줄 것이었다. 이 계약서 사본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이자 민준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다.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계약서 사본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다. 어머니의 희미한 필체가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비서 박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일찍 모든 변호인단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에서 발견된 계약서 사본은 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30년 전 자신의 어머니와 김동호 노인, 그리고 수많은 약자들을 짓밟고 지금의 불을 쌓아 올렸다는 추악한 진실은 민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다. 이진우가 그 비밀의 공범이라는 사실은 그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십 년간 굳건히 지켜왔던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그는 단호한 얼굴로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확연히 달랐다. 혼란 대신 결의가, 고통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감돌았다. 회장님, 이진우 측의 언론 플레이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JK그룹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재개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비서가 심각한 얼굴로 보고했다. 민준은 창밖을 응시했다.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은 JK그룹 본사 빌딩은 그의 냉혹한 야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이 빌딩은 단지 속죄의 장소일 뿐이었다. 상관없어. 이진우는 곧 자신의 무덤을 팔게 될 거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 비서, 이진우의 모든 사업적 비리와 개인적인 약점을 찾아 30년 전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고들어.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야. 그는 어머니와 김동호 노인의 삶을 파괴하는데 일조한 공범이다. 그는 김동호 노인에게서 받은 계약서 사본을 비서에게 건넸다. 이것은 어머니가 남기신 증거다. 이진우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이것이 이진우를 무너뜨릴 핵심 증거가 될 것이다. 변호인단과 함께 이 계약서의 효력과 관련된 모든 법적 가능성을 검토해 박수현 비서는 민준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비장함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이 무언가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JK그룹 법무팀과 최고의 변호사들을 소집했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30년 전 불법적인 토지 수용 의혹과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이진우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민준이 제시한 어머니의 편지와 계약서 사본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장님, 이 계약서 사본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강지은 여사님의 필체가 남아있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진우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해. 그리고 언론에는 JK그룹이 30년 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는 공식 성명을 준비해. 변호사들은 당황했다. 민준의 결정은 파격적이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곧 JK그룹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강대현 회장님께도 보고해야 내 결정이야. 아버지에게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테니 신경 쓰지 마. 민준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털이 북슬북슬한 낡은 개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개는 다리가 불편한 듯 절뚝거렸지만 냄새를 맡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박수현 비서가 쏘스라치게 놀라 개를 막으려 했지만 개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준의 다리에 코를 비볐다. 민준은 개를 내려다봤다.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이 개의 눈빛에서 김동호 노인의 눈빛을 봤다. 이 개는 분명 김동호 노인이 기르던 개였다. 털은 윤기를 잃었고 몸에는 낡은 상처들이 남아있었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민준은 개를 쓰다듬었다. 개의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렸다. 박수현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 개는 김동호 노인 집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개입니다. 노인께서 이주하신 후에도 계속 그 주변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제가 동물보호소에 연락을 취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은 개를 품에 안았다. 개의 몸에서는 흙먼지와 오래된 냄새가 났지만 그는 개의 온기가 마치 어린 시절의 어머니 품처럼 느껴졌다. 문득 김동호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떠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 그리고 그 낡은 집에 자신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숨겨놓았다는 사실. 마치 이 개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온 것 같았다. 개는 민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민주는 개의 낡은 목줄을 발견했다. 목줄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흐릿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민준이와 멍멍이.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멍멍이. 그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멍멍이라는 이름의 개가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희미하고 단편적이라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이 개가 그 멍멍이였다는 말인가. 30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곁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개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낡은 집에 자네가 보이는 곳. 이 개는 그 집과 민준,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개는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민준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특정 방향을 응시했다. 민준은 개의 눈빛이 향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은 낡은 재개발 지역의 끝자락.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몇몇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였다. 그 건물은 낡고 허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멍멍이는 민준의 품에서 내려와 그곳으로 가자는 듯 앞서 걸었다. 민준은 멍멍이의 뒤를 따랐다. 변호사들과 박수연 비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민준은 개의 이끌림을 거부할 수 없었다. 마치 운명처럼 이 개가 자신을 어떤 진실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멍멍이가 멈춰선 곳은 낡은 창고 건물 앞이었다. 건물은 폐쇄된 지 오래된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멍멍이는 낑낑거리며 창고 문을 긁었다. 민주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렴풋한 기억 속 어린 시절에 자신이 이곳에서 놀았던 것 같았다. 민주는 창고 문을 열었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어둠이 그들을 맞았다. 멍멍이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민주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멍멍이의 뒤를 따랐다. 창고 안에는 낡고 부서진 물건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놓인 덮개 아래에서 무언가 익숙한 형태가 드러났다. 민주는 덮개를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먼지로 뒤덮인 낡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그는 김동호 노인의 집에서 봤던 그 그림을 기억해냈다. 어머니가 민준에게 만들어주려 했던 미완성의 동화책, 그 스케치북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쳤다. 스케치북 안에는 어머니의 그림들이 가득했다. 어린 시절에 민준이 멍멍이와 함께 뛰노는 모습, 김동호 노인과 함께 나무를 심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까지. 모든 그림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스케치북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완성되지 못한 마지막 그림이 있었다. 한 여인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안고 서 있는 그림. 여인의 얼굴은 어머니였고 아이는 민준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민준아, 엄마는 너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너무나 약했어. 하지만 기억해 주어.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엄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민주는 스케치북을 꽉 쥐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은 강대현 회장과 이진우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멍멍이는 민준의 발치에 앉아 그를 올려다봤다. 개의 눈빛은 마치 이제 알겠지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은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멍멍이와 함께 창고를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이나 후회는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 그리고 어머니와 김동호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다. 이 스케치북은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민준이 복수를 시작할 명분이 되었다. 민준의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어머니의 스케치북은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자 30년 동안 은폐되어 온 추악한 진실을 향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복수심과 함께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김동호 노인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멍멍이는 그의 발치에 앉아 마치 그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 고요히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은 즉시 박수연 비서를 통해 강대현 회장과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동시에 변호인단에게는 이진우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를 가속화하고 언론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식 입장 발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거침없고 단호했다. JK그룹 회장실.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흘렀다. 강대현 회장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면담 요청의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들의 단호한 눈빛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이냐?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네가 김동호 노인인가 뭔가 하는 사람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벌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 강대현 회장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테이블 위로 흙투성이 나무 상자에서 발견한 어린 시절 사진,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30년 전 계약서 사본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스케치북을 펼쳐 어머니의 마지막 그림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강대현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동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사진과 편지, 계약서를 번갈아 보며 손을 떨었다. 특히 스케치북 속 어머니의 그림과 마지막 글귀를 보자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감히 누가 이런 것을... 강대현 회장이 당황하며 손을 뻗어 증거들을 치우려 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법적인 토지 수용을 반대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진우는 그 모든 비밀의 공범이고요. 강대현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어머니는 지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일은 이미 30년 전의 일이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의 편지, 김동호 노인의 증언, 그리고 이 계약서 사본까지. 아버지가 제게 완벽한 거짓에 어린 시절을 주려 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뒤에는 어머니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부와 명예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고 김동호 노인을 짓밟으셨습니까? 강대현 회장은 휘청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회한과 함께 깊은 어둠이 드리워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래, 모두 사실이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땐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내게는 너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밖에 없었어. 너에게 가난하고 비참한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랬다. 하지만 그 대가가 어머니의 목숨이었습니까? 김동호 노인의 평생이었습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였다. 이진우는요, 그는 왜 아버지의 공범이 되었습니까?
강대현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이진우는 그때 나의 오른팔이었다. 그는 나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했지. 그는 나보다 더 탐욕스럽고 잔인한 놈이었어. 내가 모든 것을 지시했지만 실제적인 실행은 대부분 이진우가 도맡았다. 나중에는 나를 협박하기까지 했어. 이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다면서 민주는 아버지가 진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아버지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어머니의 죽음까지 방치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숨길 겁니까? 민준이 물었다. 강대현 회장은 민준의 눈을 피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명예와 JK그룹의 존립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다. 회사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 민준아, 제발 이번만은 네가 좀 참아다오. 내가 이진우를 정리할 테니. 안 됩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이자 JK그룹의 죄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김동호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겁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진우였다. 민준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입니까? 이진우 씨, 하하. 강민준 회장님, 지금쯤이면 언론 기사 보셨겠죠?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JK그룹의 과거 비리,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때 불법적인 토지 수용을 위해 꾸민 비밀 장부의 원본, 그리고 김동호 노인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데 사용된 문건들까지. 이진우의 목소리는 조롱과 함께 확신에 차 있었다. 강 회장님,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이 재개발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당신의 명예까지도요. 민주는 눈을 감았다. 이진우가 숨겨왔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선수를 친다면 JK그룹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진우 씨, 당신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모든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죄 또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당신은 그저 아버지의 하수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이 모든 비극의 공범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민주는 차갑게 응수했다. 웃기지 마. 당신 아버지나 걱정해.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게 되면 당신은 절대로 내게 이렇게 큰 소리치지 못할 걸. 이진우는 조롱하듯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강대현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다. 이진우, 그 자식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숨겨왔던 장부까지. 안 돼. 그러면 끝장이야. JK그룹은.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준이 차갑게 물었다. 이진우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저에게 숨겼습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강대현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자는 날 협박했어. 그 증거를 빌미로 내게서 막대한 돈을 뜯어냈지. 그리고 JK그룹의 프로젝트에도 끊임없이 개입하려 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어. 민주는 아버지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와 돈을 지키기 위해 비열한 협박에 굴복하고 진실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어머니의 한을 풀고 김동호 노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강대현 회장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의 아들이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폭로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임을 직감했다. 민주는 사무실을 나와 곧장 박수연 비서에게 지시했다. 당장 언론에 JK그룹의 공식 성명을 발표해 30년 전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강민준 회장이 직접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해. 그리고 이진우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도 최선을 다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멍멍이는 민준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를 따라 나섰다. 민준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작고 충성스러운 개는 그에게 진실을 향한 용기와 힘을 주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거나 아버지의 그늘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었고 그 길은 오직 진실과 정의를 향하고 있었다. 민준의 선제적인 발표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JK그룹의 강민준 회장이 직접 나서 30년 전 아버지 강대현 회장의 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성명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강민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놀라움과 함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물론 JK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민준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직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역공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비밀 장부와 증거들을 언론에 흘리며 강대현 회장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했다. 특히 강지은 여사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대현 회장이 그녀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의 폭로에는 교묘하게 민준을 향한 비난도 섞여 있었다. 마치 민준이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하다가 이제 와서 자신을 위한 면피용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 민준은 이진우의 악의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박수연 비서와 변호인단과 함께 치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김동호 노인의 증언과 어머니의 계약서 사본, 스케치북, 그리고 멍멍이의 역할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다. 이진우가 가진 모든 정보를 먼저 공개하게 만들고 그 후에 그가 숨기고 있던 죄악과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이진우는 반드시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내놓을 겁니다. 회장님, 박수연 비서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장님을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좋아. 그럴수록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겠지. 민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가 모든 것을 폭로하면 우리가 가진 증거와 함께 모든 것을 법정에 세울 거야. 이 모든 진실은 대중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해. 멍멍이는 민준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민준은 가끔씩 멍멍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충성스러운 친구는 그에게 평온함과 용기를 주었다. 멍멍이는 김동호 노인과 민준의 잊힌 과거를 연결하는 중요한 존재였다. 며칠 후 이진우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수많은 언론 앞에서 강대현 회장의 30년 전 비리 장부 원본을 공개하며 자신이 강대현 회장의 모든 비리를 목격하고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강대현 회장에게 전가하려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은 정당 방위였으며 민주는 아버지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진우의 기자회견은 다시 한번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대중은 혼란에 빠졌다. 강대현 회장과 이진우. 과연 누가 더 악한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다. 민주는 이진우의 기자회견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이제 됐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냈군. 민준이 읊조렸다. 이제 우리의 차례다. 민주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TV 생중계 카메라가 그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민주는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옆에는 김동호 노인이 앉아 있었고 멍멍이가 그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었다. 이진우는 TV를 통해 민준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비웃음을 지었다. 민준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듯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 전 저희 아버지 강대현 회장이 저지른 불법적인 토지 수용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로 인해 희생된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자 합니다. 그는 강대현 회장의 비리 장부 사본과 함께 어머니 강지은 여사의 편지, 그리고 김동호 노인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막기 위해 노력하셨고 심지어 김동호 노인에게 이 모든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다. 이 스케치북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남기려 했던 마지막 사랑이자 이 모든 비극의 증거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민주는 김동호 노인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강대현과 이진우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특히 이진우가 어떻게 그들을 협박하고 불법적인 문서를 조작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그의 증언은 이진우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주동자 중 하나였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진우는 TV를 보다가 충격으로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동호 노인의 증언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민주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이진우 씨, 당신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강대현 회장님을 협박하고 저의 어머니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마치 자신은 피해자인 양 행동했지만 당신은 이 모든 죄악의 공범이자 가장 적극적으로 이득을 취한 자입니다. 민주는 김동호 노인의 멍멍이를 안아들었다. 멍멍이는 민준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이 개는 김동호 노인과 함께 30년 전 그 낡은 집에서 저와 저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개입니다. 이 개는 이 모든 진실을 지켜봐 온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잊힌 기억들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경악과 함께 감동으로 술렁거렸다. 민주는 멍멍이의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민준이와 멍멍이, 이것은 어머니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흔적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강대현 회장의 진술서와 함께 이진우가 강대현 회장을 협박하여 받아낸 부당 이득에 대한 증거를 공개했다. 그것은 강대현 회장이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게 이진우에게 송금했던 기록이었다. 이로써 이진우가 강대현 회장의 비밀을 이용해 자신을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진우 씨, 당신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정의감이 깃들어 있었다. 이진우는 TV 화면 속 민준의 모습을 노려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패배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믿었던 비밀들이 한순간에 민준에 의해 폭로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도.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이진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언론은 민준의 용기 있는 고백과 진실 규명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물론 JK그룹의 과거 비리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있었지만 민준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태도와 속죄하려는 노력은 대중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다. 민준은 기자회견장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어머니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린 것 같았다. 멍멍이는 그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민준을 따라 나섰다. 그의 옆에는 김동호 노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민준아, 네가 결국 해냈구나. 노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내 어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게다. 민준은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노인장, 어머니와 노인장의 억울함을 갚아드리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강대현 회장은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며 주저앉았다. 아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과거의 진실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알 수 없는 존경심과 함께 그동안 억눌러 왔던 죄책감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사회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진우는 김동호 노인의 증언과 민준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로 인해 사기, 협박,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추악한 탐욕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강대현 회장 또한 과거의 불법적인 토지 수용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JK그룹은 한때 위기를 맞았지만 민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책임 있는 태도 덕분에 여론은 점차 그에게 우호적으로 변해갔다. 민준은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JK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과거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김동호 노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보상했다. 그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냉혹했던 강민준이 아닌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강민준의 탄생이었다. 강대현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의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자신을 파멸시켰지만 동시에 아들 덕분에 오랜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는 짧은 옥살이 후 남은 여생을 조용히 속죄하며 보냈다. 민준은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민준은 김동호 노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민준은 그에게 새 집을 마련해주고 가족처럼 보살폈다.
노인은 민준에게 어머니와의 추억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고, 민준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그 낡은 집은 비록 사라졌지만 그 집이 품고 있던 어머니의 사랑과 노인의 따뜻함은 민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멍멍이는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녀석은 이제 민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었다. 민준은 멍멍이를 쓰다듬으며 잃어버렸던 행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멍멍이는 그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의 삶을 변화시킨 운명적인 존재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준은 김동호 노인과 멍멍이와 함께 오래전 낡은 집이 서 있던 자리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민준은 공원 한쪽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 나무는 어머니와 김동호 노인, 그리고 멍멍이의 기억을 기리는 것이었다. 나무 아래에는 어머니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들을 형상화한 작은 조형물이 세워졌다. 어린 시절의 민준과 멍멍이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그리고 노인장. 민준은 나무를 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과 노인장이 지켜주신 진실을요. 김동호 노인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내 어머니가 너를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할 게다. 민준아, 너는 너의 어머니를 꼭 닮았어.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야. 멍멍이는 민준의 발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민준은 멍멍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그의 삶은 낡은 집이 무너지는 순간 시작된 것 같았다. 그 파괴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돈과 권력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즉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실의 힘을 그는 더 이상 냉혹한 타이푸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고 아팠지만 그 상처 속에서 치유와 성장을 이뤄낸 한 인간이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이었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기려 했던 미완성 동화책처럼 민준은 자신의 새로운 삶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희망찬 첫 장을 열었을 뿐이었다.